선조실록 97권 선조 31년 2월 20일 을해 5번째 기사. 이 경록으로 하여금 제주의 주성을 지키게 하다. 이 경록을 제주로 돌려보내 본주의 주성을 지키게 했다. 당초 목사의 장계에 의하면 산성을 지키면서 외적의 변란을 방비하고자 했는데 비변사가 다시 의논하기를 본지를 버려두고 산성에 전력할 경우 비록 암조의 험고함은 있다 하더라도 외적이 본지로 들어와 운거한다면 주인이 도리어 계기되는 형세가 있으니 자못 좋은 계책이 아니다. 본도의 순찰사들은 모두 이를 온편치 못하게 여기고 있다 하니 도로 본지로 내려가 편의에 따라 종사하게 해야 한다 하였다. 선조실록 97권 선조 31년 2월 20일 을해 6번째 기사. 육진, 만포만 제외하고는 기악을 금지시키다. 선조실록 97권 선조 31년 2월 20일 을해 7번째 기사. 경리가 이덕형에게 말하였다. 남방의 방수는 반드시 지금 조치해야만 전수에 근거지가 있게 됩니다. 이미 군문 감근과 서로 의논했는데 전라 경상지방 요회처 5곳에 천조의 용맹한 장관 일원을 가려 유치시켜 협동하게 하고 조선의 장관 일원과 함께 협동하여 지키면서 성을 쌓고 둔전을 경작하되 적의 형세가 허약하면 나가서 공격하고 적의 형세가 대단하면 힘을 합하여 섬멸하게 해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그 안에서 군량을 축적하고 한편으로는 그 아래에 방사를 짓되 날마다 설치한다면 반드시 나중에는 크게 이롭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외적이 물러간다 하더라도 어떻게 후속 조처를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참을 설치하는 일에 있어서는 참마다 천조인을 두어 구간하게 함으로써 기필코 이루게 해야 합니다. 선조실록 97권 선조 31년 2월 20일 을해 8번째 기사. 제독이 가등청정이 자출한 적장 한 명이 우리나라에 사로잡힌 사람과 함께 문서를 가지고 올라왔다는 말을 듣고 즉시 사람을 차견하여 중지시켜 서울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그리고 즉각 가정과 역관 박대근을 차견하여 밤새워 달려가서 그들의 동태와 물색을 살펴보고 자세히 써오라고 하였다. 선조실록 97권 선조 31년 2월 20일 을해 9번째 기사. 김상용을 동부승지로 정홍익을 주서로 김용을 사관으로 이광정을 공주 참판으로 조수준을 문학으로 삼았다. 선조실록 97권 선조 31년 2월 20일 을해 10번째 기사. 정은이 마제독의 접반사 장은익의 말로 아뢰기를 오늘 이른 새벽에 승문원 관원이 우리나라의 주고를 소신에게 체급하여 제독에게 정람하게 하였습니다. 장관이 예를 마치기를 기다려 조사에게 정납하니 제독이 즉시 당에 앉아 신과 표정로를 불러 앞에 꿇어 앉히고 끄집기를 그대 나라의 주본을 보니 매우 해괴하고 경악스럽다. 2월 23일의 대첩은 바로 나의 휘하장수인 파세 양등산이 나의 병정을 거느리고 가서 얻은 성리인데 좌협이 선봉이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첫날 독전할 때는 내가 진시쯤에 그곳에 도착하여 시살하였고 경리는 오시에야 비로소 도착했는데 오로지 경리에게만 공을 돌리고 있다. 그리고 우협, 중협은 저녁 때 도착했는데 파세와 양등산에 대해서는 빠뜨리고 기록도 안 했다. 내가 바로 군사를 거느렸던 대장이었는데도 제독 이하 여러 장관이다고 했다. 내가 그대 나라에 공이 있는 것이 이와 같은데도 국왕은 갚고 나의 공을 은폐하고 다른 사람에게 돌리려 하고 있으니 무슨 원수진 일이 있기에 이와 같이 속이는 것인가? 나는 결코 다시 그대 나라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대 나라의 일을 관리하지 못하겠다. 마땅히 제본을 올려 스스로 해명하고 군사를 끌고 서쪽으로 돌아갈 것이니 이 배신은
스스로 외적을 해결할 것이요 천조의 힘을 빌릴 필요가 없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즉시 군문에 달려가서 마땅히 군문과 변명한 뒤에 제본을 올리겠으니 배신들은 다 물러가라. 여기 있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매우 미안한 말이 있었으니 다 기록하지 못하겠고 그 대강만을 기록하여 아랩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97권 선조 31년 2월 20일 을해 11번째 기사. 정원이 경리 접반사의 말로 아뢰기를 아침에 경리가 기고 이 봉양을 시켜 전하기를 이 주본을 내가 왕경에 있으면서 배신을 시켜 가져가게 한다면 사체에만 온당치 않을 뿐 아니라 농공에 대한 조오에도 반드시 원지의 일이므로 많은 설화가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대 나라 배신이 반드시 수개월 걸린 뒤에야 비로소 북경에 도착할 수 있을 것이다. 군문과 해방도에서도 이미 제본을 올려 군량을 재촉하였으니 이 주본은 절대로 번거롭게 상문하지 말라 하고 이어 군문 감군이 이 주초를 보지 못했거든 정람하지 말라 하였다 합니다. 경리가 여야 분부가 이와 같으니 억지로 보내기가 어려울 듯합니다. 또 마 제독이 경리의 공을 많이 돌린 데 대해 성이 나서 오늘 아침에 경리의 아문에 달려가 휘하, 파세, 양등산 두 장수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은 것에 대해 말을 했으니 이 또한 매우 난처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평양의 싸움에서도 여러 장수들이 모두 자기가 먼저 성에 올라갔다고 주장하였는데 먼저 성에 올라간 사람이 엄연히 있겠지만 그에 대한 논의는 지금까지도 많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주문조사에 모든 장수들의 이름을 다 기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록하지 않는다면 또 그들의 노여움을 사게 되니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아렵니다. 하니 정교하기를 아침에 장 접반사의 계사를 보고서 이미 보낼 수 없다는 점을 헤아렸다. 그러나 승문원에 이르라 하였다. 아이고 공을 서로 찾아요. 선조실록 97권 선조 31년 2월 20일 을하 12번째 기사. 정원이 아뢰기를 삼가 장 운익의 계사를 보건대 제독이 주문하는 한 가지 일을 가지고 대단히 성을 내기까지 하였으니 이는 사체에 미안할 뿐만 아니라 끝내는 난처한 걱정이 있을까 염려됩니다. 그래서 지금 고치려 하고 있습니다만 경리가 이미 보았으니 또한 그의 거스릴까 우려스럽습니다. 이런 매우 낭패스러우니 신들도 어떻게 조치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공에 대하여 서훈하는 일은 큰일이니 당초의 주초가 모두 실상에서 나온 것이라면 그들의 노여움을 사더라도 개정하기가 어려울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조금이라도 실상과 틀린 것이 있다면 중부 장수에게 노여움을 사는 것이 미안할 뿐만 아니라 위로 중국 조정에 보고하기도 싶은 미안한 일입니다. 비변사로 하여금 다시 그때의 곡절을 이 덕형과 장운익에게 문의하게 하여 상의해서 선처하게 함으로써 조금도 미진한 일이 없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 일은 매우 급박하여 일각도 지연시킬 수 없기에 황공하게 또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 일에 대해서는 전에 내가 이미 다 말했다. 다만 허실에 대해서만 보고할 것이요 다른 것은 의논할 바가 아니다. 아랜대로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97권 선조 31년 2월 21일 병자 첫 번째 기사 왕세자가 무난하다. 선조실록 97권 선조 31년 2월 21일 병자 두 번째 기사 지평 이필형이 대사는 이헌국이었다. 아래의 기라 집이 이현과 지평 이이참이 모두 비염하고 물러갔습니다. 경성이 위급한 때를 당하여 외방에 있는 신하가 즉시 달려오지 않았으니 대관들이 논핵하는 것은 실상 공의에서 나온 것이요 그의 장계가 오고 안 오고는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어할 즈음 한 글자를 틀리게 한 것은 진실로 경중에 관계된 것이 없는데 무엇이 잘못이겠습니까? 전일 출사한 게 하게 하라고 개청한 것도 견해가 있는 것입니다. 별로 사피할 만한 혐의가 없으니 집이 이함과 지평 이이점을 아울러 출사라고 명하소서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97권 선조 31년 2월 21일 병자 세 번째 기사 경기감사 한준겸이 장기하였다. 강화 땅에 소가 송아지를 낳았는데 즉시 죽었습니다. 그런데 머리가 둘에 발이 7이었으며 두 개의 몸이 서로 붙어 있었습니다. 선조실록 97권 선조 31년 2월 21일 병자 네 번째 기사 의정 이항복이 아뢰었다. 신이 살고 있는 집에 노유격의 휘하 장관 천총인 주성을 가진 자가 와서 머무르고 있는데 바로 지난해 교사 호 유격과 함께 온 자입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 유격 천금과 한 동리에 살며 그와 함께 지냈는데 천금은 지금 남쪽 변방의 참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 천총이란 자가 종정하여 나올 때 척금이 편지를 주면서 상에게 전달해 주기를 원했기 때문에 싸가지고 왔다고 하면서 신에게 그 편지를 주달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아울러 입게 합니다. 선조실록 97권 선조 31년 2월 21일 병자 다섯 번째 기사 척유격의 계첩 내용은 다음과 같다. 왕년에 병혁의 일로 기방에 종사하게 되어 국왕의 빛나는 위일을 접할 수 있었으니 저의 평생 소원을 풀기에 충분합니다. 이어 적세가 약화되었으며 군사를 거두어 서쪽으로 돌아가게 되자 영광스럽게도 큰 은덕을 입어 친히 손을 잡으시고 차마 못 놓으시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또 지나가는 연도의 백성들이 돌을 다듬어 이름을 새겨주는 고마움을 받아 불초로 하여금 말고삐를 당겨 동쪽을 돌아보며 연연한 마음으로 차마 떠날 수 없게 만들었으니 이는 국왕께서 깊이 사랑하시고 여러 사서인들이 따뜻하게 대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외적의 정형을 헤아릴 수 없는 상태인지라 저도 변사가 있을 상황을 알았기 때문에 작별할 때 기효 신서라는 책을 별후의 선물로 증정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귀방이 이 책을 알고 이 법을 가르쳐서 나라를 부하게 하고 군사를 강하게 만들어 외적을 막게 하고자 한 것입니다. 요즘 듣건대 외적이 또 침범했다고 하는데 온 나라의 문모와 무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모두 분발하여 옛날의 원한을 갚으려 할 것이니 이는 하늘이 속히 이 외적들을 자멸시킬 날짜를 정하고자 했어일 것입니다. 재관이 가는 편에 삼가 이것으로서 대신 하오니 선자께서는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름을 정포겠습니다. 후대까지 복이 있기를 빕니다. 선조실록 97권 선조 31년 2월 21일 병자 여섯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임춘관은 오늘 거동하는 뒤에 유몽경의 예에 따라 행형하라. 이 몽경은 전지를 받들어 취국하라. 선조실록 97권 선조 31년 6월 21일 병자 일곱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기악을 검하는 것은 헌부에 일러서 승전을 받들게 하라. 선조실록 97권 선조 31년 6월 21일 병자 여덟 번째 기사 호조가 아래기를 어제 해주에서 발송한 양선 5척이 용산강에서 정박하였습니다. 중국 곡식과 우리나라 창곡을 미두가 900여 석인데 이 뒤로 계속하여 도착한다고 합니다. 조정에서 선운에 도착하기를 목마르게 바라고 있기 때문에 도착하여 정박한 연휴를 감히 아랩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97권 선조 31년 2월 21일 병자 아홉 번째 기사 간원이 아래였다. 중국군이 왕래하는 데는 본래 직로가 있어 지공하는 일을 각 고을에 분정하여 함께 힘써내어서 접대하게 했습니다. 요즘 남쪽으로나 서쪽으로 내려가는 군사들은 모두 새끼를 격려하고 있는데 관가와 여염의 소요를 일으켜서 약탈을 자행함에 있어 못하는 짓이 없습니다. 농사철이 박도한 지금 백성들이 모두 달아나 숨어 춘경할 의사가 없으니 매우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각 중국 장수의 아문의 이유를 갖춰 자품해서 특별히 금단시켜 주도록 비변사로 하여금 조처하게 하소서. 선조실록 97권 선조 31년 2월 22일 정축 첫 번째 기사 왕세자가 문안하다.
선조 실록 97권 선조 31년 2월 22일 정축 두 번째 기사 영의정 유성령이 제차 차자를 올려 사직하였다. 선조 실록 97권 선조 31년 6월 22일 정축 세 번째 기사 군문에게 황상이 복음 일구를 하사하였다. 상이 계첩으로 군문에게 하려 하였는데 이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정에서 복음을 내려주시어 제장 이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를 참하게 하였으니 명령이 지엄하십니다. 이로부터 가등 청정과 소서 행자가 마땅히 주륙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선조 실록 97권 선조 31년 2월 22일 정축 네 번째 기사 경례의 분부로 선박의 수를 나누어 정하였다. 평안도 철산에서 만들어야 할 배의 숫자는 20척인데 이미 완성된 배가 8척이니 더 만들어야 할 배가 12척이고 황해도 장산곳에서 만들어야 할 배의 숫자는 50척인데 이미 완성된 배가 40척이니 더 만들어야 할 배는 10척이며 충청도 안민곳에서 만들 배의 숫자는 10척인데 방금 일을 시작했다. 전라도 변산에서 만들 배의 숫자는 20척인데 전일 속공선 13척을 그대로 더 수리했으므로 더 만들 것이 7척이다. 이상은 모두 조선에 관계된 것이고 병선에 대해서는 양호의 밀력이 이미 고갈되었으므로 다시 더 만들도록 독촉할 수가 없었다. 주사가 이미 40척을 만들었는데 이 숫자를 합하여 경리에게 보고하였다. 선조 실록 97권 선조 31년 2월 22일 정축 다섯 번째 기사 경리가 이 덕경에게 말하였기를 어제 가등정청이 화친을 요구하며 보낸 편지를 보았습니다. 이 편지를 보건대 적정이 어떻다고 여기십니까? 하니 덕경이 답하기를 이 적은 흉측하고 간교함이 매우 극심합니다. 이는 우리를 나태하게 만들고 군문을 완만하게 하여 간계를 세우려는 수작일 뿐입니다. 요즘 행장도 왕래하면서 서한을 주고받는데 이 적들의 정상이 지극히 간교합니다. 하자 경리가 말하기를 양적의 정형을 우리가 이미 다 알았습니다. 다만 개교엔 개교로 대응하고 허한 것엔 허한 것으로 대응하는 것도 병가의 일이니 일면으로 저들을 희롱하는 것이 뭐 해로울 것이 있겠습니까? 이 적은 10월을 정하여 물리치기는 어렵습니다. 배신은 송사에서 한 위공이 서변을 경락한 일을 보지 못했습니까? 몇십만의 재물과 군량을 허비하였으나 여러 해 동안 평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대 나라 사람들은 전혀 원대한 생각이 없이 다만 한 번에 모두 소탕하고자 하는데 설령 외적이 다 물러간다 하더라도 천병이 돌아간 뒤에 외적이 다시 온다면 장차 다시 구원병을 청하겠습니까? 대비해야 할 일은 밤낮으로 상량해서 축성과 둔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축성의 경우는 마땅히 힘에 따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마땅히 먼저 형세와 규모를 정하고 나서 먼저 목적과 토루를 설치하기도 하여 점차 축성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한스러운 것은 그대 나라에서는 전수하는 데는 근거하여 도움이 될 만한 규구와 두서가 없는 것입니다. 하였다. 선조 실록 97권 선조 31년 2월 22일 정축 여섯 번째 기사 정원이 아뢰기를 이날 20일 경상 좌병사 성윤문이 적서를 올려보냈는데 장계와 적서 두 통을 개하하셨습니다. 그 뒤 정교에 의해 조정, 요마 등의 글자를 고쳐 봉하하여 비변사 낭정 홍제에게 주어 의정 이원익에게 보내고 그로 하여금 군문에 정시한 다음 경리, 어사 등 각 아문에 전송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홍제가 군문에 올리기 전에 중간에서 제독의 통사에게 소가 빼앗겼는데도 지금까지 출심하지 못했습니다. 비단 대신이 미처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각 아문에 정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연유로 또 와서 보고하지도 않았습니다. 막중한 정교일을 중간에 덮어둔 지가 여러 날이 되었으니 지극히 회개하고 경악스럽습니다. 홍제를 추고하소서 하니 장교하기를 이 일은 심상하게 추구해서는 안 된다. 잡아다가 국문하라 하였다. 선조 실록 97권 선조 31년 2월 21일 정축 7번째 기사 서성이 비변사의 말로 아뢰기를 이달 20일 조합병사 성윤문이 적세를 치보한 첩정 한 통과
적서 한 통을 본사에 올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본사가 입기하려는 즈음에 정원이 성유문의 장교를 보고 본사에 낭청을 불러 적서를 추심해 갔고, 입기한 지 얼마 안 되어 정원이 윤문의 장교와 적서 2통을 봉하여 낭청 홍제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홍제가 그 봉서를 즉시 본사의 좌기차에 전하면서 정원의 뜻으로 전하기를 조정 요마 등의 글자를 정교에 의하여 고쳐 썼으니 의정 이 원익에게 보내어 군문에 정시한 다음 격리, 감군, 제독 등 각 아문에 전송해야 한다 하기에 본사 당상이 봉함을 뜯어본 다음 도로 즉시 봉하여 홍제에게 주어 우의정에게 보이고 군문에 정시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독의 차비 통사 박대근이 제독의 뜻으로 본사에 와서 묻기를 제독이 남쪽으로 온 차관의 말을 통하여 청정이 제독에게 보낸 편지가 이미 도착했다는 소문을 듣고 매우 급하게 찾는다고 하기에 답하기를 이미 군문 아문에 보냈으니 만일 군문 아문이 문을 열지 않았거든 먼저 가져다가 제독에게 보이고 즉시 돌려보내도 무방하다. 너가 홍제를 찾아가 보고 가져가라 하였습니다. 대건이 이 말로 인하여 홍제를 찾아가 그 글을 가지고 와서 그대로 제독에게 주었는데 제독이 스스로 이 글을 군문 등의 아문에 보내주고는 본사 낭청이 날마다 돌려달라고 하였지만 지금까지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삼가 정원의 계사를 보건대 중간에서 제독의 통사에게 속아서 빼앗겼고 그 연유를 또 와서 알리지도 않았으니 홍제를 추구하라고 하였습니다. 박대근에게 먼저 준 이유를 정원에 고하지 않은 것은 과연 그저가 없지 않지만 통사에게 속아서 빼앗겨 종교를 음치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저가 너무 과중한 것이기에 그에 대한 곡절을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장교하기를 색성지를 추구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97권 선조 31년 2월 22일 정축 8번째 기사 홍제의 원정에 의거 전교하였다. 형주를 면제하고 놓아보내라. 선조실록 97권 선조 31년 2월 22일 정축 9번째 기사 정원이 아뢰기를 양 포정의 차관이 배첩을 가지고 와서 포정이 은자 1만 양을 국왕에게 보내면서 이것으로 말을 사되 부족하면 더 보내겠다고 하였다 하였는데 동지 답응관이 일시에 싸가지고 왔으니 이들을 도감으로 하여금 접대하게 하소서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97권 선조 31년 2월 22일 정축 10번째 기사 정원이 아뢰기를 양포정이 또 자관을 보내와서 어제 국왕이 은자를 받지 않았다. 마필은 은자가 없으면 많이 얻을 수 없으니 이 은자를 가지고 말을 사도록 하라 하였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정원에서 살펴서 조처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97권 선조 31년 2월 22일 정축 11번째 기사 정경세가 아뢰기를 칼을 전하는 곡절을 군문 도감 낭청과 차비 역관에게 물어보니 병부에서 뇌금관을 차출하여 칼을 가지고 와서 20일 저녁에 들어와 도감의 상직방에 묵고 있는데 오늘 택이라 영입하였습니다. 칼 길이는 약 한 자 반쯤 되는데 황년 내에 들어있어 모양새는 자세히 보지 못하였습니다만 대개 본국의 환도 모양과 비슷하였습니다. 영입한 절차는 아문의 동위의 문 별 위에 높은 탁자를 설치하고 그 탁자 위에 용정을 안치했습니다. 용정 안에 배를 안치하고 가자를 그 탁자 앞에 설치하고 그 위에 복음을 가로로 놓은 다음 가자 앞에 향안을 설치하고 그 위에 기모와 건극 등 여러 물건을 좌우로 배열해 세웠고 군문이 문무 여러 관리를 거느리고 대문 밖에 차례로 선 다음 명령이 들어오자 고취가 시작되었고 군문 이하가 일어나 국궁하고 영입하였습니다. 용정이 들어오자 대청 위에 안치하고 군문이 들어가 영외에 서서 5배 3고 두례를 행하였습니다. 예가 끝나자 문무가 차례로 들어와 고두례를 행하고 나갔는데 배패에는 황제 만만세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정경세가 아뢰었다. 신이 배첩을 가지고 군문에 나아가 신을 뜰로 들어오게 하고 3고두례를 행하게 하였습니다. 역관을 시켜 치사하기를 국왕께서 기쁜 일이
있다는 말을 듣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니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나 몸이 불편하시어 몸소 나오지 못하셨으므로 정례상 섭섭하여 황공하신 마음으로 문안하는 것이다 하니 군문이 신을 앞으로 나오게 하고 분부하기를 차관을 보내어 문안해 주니 고맙기 그지없다 하였습니다. 이것은 시정기에 들어있다. 선조실록 97권 선조 31년 2월 22일 정축 12번째 기사. 정원이 아뢰기를 마가로 쓸 언양에 대한 일을 비변사 낭청을 시켜 대신에게 물어보도록 하였더니 우의정 이 원익과 판중주부사 윤두수는 모두 이미 누차 보내주었는데 억지로 거절한다면 사제에 미안할 뿐만 아니라 차관이 상관의 분부를 받들고 왔으니 반드시 도로 받아가지고 가지는 않을 것이다. 부득이 우선 받아 두었다가 서서히 자문하기를 기다려 결정하는 것이 마땅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받았는다면 작지 않은 증한 물건은 낭청에게만 시켜받으라고 해서는 안 되니 호조 당상 이론을 배초하여 차관과 직접 면대해서 주고받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아랜대로 하라고 선교하였다. 선조실록 97권 선조 31년 2월 20일 정축 13번째 기사. 해방도 적반사 윤국형이 등서를 입게 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차 감군도가 군사들을 금략시키는 데 관한 일. 험차 총독 병부상서 형의 헌패를 받았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건대 남북의 마보 관병을 조발할 때부터 연도에 경과하는 지방과 아울러 주차하는 조선의 관참에 먼저 본부원이 백패의 금약을 고시하여 소란을 피우거나 약탈 상해하는 자는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을 몇 번이나 명령하고 신칙했을 뿐만 아니다. 대병이 완경으로 개선함에 있어 참으로 금령을 내린 지가 오래되어 관병들이 완만히 준행하지 않을까 두려워 지금 재차 금법을 밝힌다. 이를 위해 백패를 내어 동서의 원문에 세워 금지시키고 남북 장령은 각자 즉시 위관을 시켜 야밤에 나누어 순찰하게 하라. 그리하여 방탕하게 놀면서 술 주정을 하여 말썽을 피우는 자가 있거나 조선의 분열을 겁탈하는 자가 있거나 조선 인민의 쌀 한 줌, 나물 한 춤, 풀 한 포기, 나무 한 단이라도 약탈하거나 강제로 배신의 집을 차지하고 있거나 민간의 집을 무너뜨리는 자가 있으면 그 죄가 가벼울 경우 즉시 곤타하고 죄가 무거울 경우에는 본부원에 정해하여 참수해서 대중에게 효시하라. 만일 용사에 놓아주고 다스리지 않으면 조선 인민에게 그런 자들의 이름을 알아가지고 해방도로 달려가 고시하거나 군문에 정해하여 법에 의거 무겁게 처단하도록 허락하겠다. 이어 해관의 중군, 천총, 파총에게 곤장을 치거나 귀를 베게 하되 장관이 특별히 끝까지 핵실할 것이요. 결코 고식적인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어 관군은 해도가 일체 순금하되 작패를 금하는 해당 중군이 숨기고 거론하지 않을 때는 아울러 끝까지 핵실하여 용서하지 않아야 한다. 강영의 장관이 순시 원역에게 위임하여 본부원의 조사 결과를 계보하게 하고 이어 매달 당에 나와 순시 원역으로 하여금 위법한 사실의 유무를 순푼 원역의 회보에 따르도록 하되 만일 수영의 순시 원역이 숨겨지고 보고하지 않을 때는 일제 군법에 따라 곤타하라. 해도에 폐문을 보내어 편리한 대로 준비하게 하라. 폐문을 가지고 나가는 위관은 순바가 금치를 엄히 행하라 하였다. 이렇게 폐문을 내어 금유하라는 명을 받고 이를 위하여 폐문을 보내 위관 장 우상으로 하여금 즉시 마음을 써서 순찰하며 집포하게 하였다. 다만 전항을 위법한 사람이 있으면 잡아서 본도에 보내되 죄상이 가면 곤타하고 죄상이 무거우면 군문에 정해하여 참수해서 군중에 보이게 하였다. 본관도 숨기고 보고하지 않은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위반한 자를 조사하여 군법으로 정죄해 용서 없이 시행하게 하라.